푸른밤 종현입니다. 세계 최대 인디 밴드 경연 대회인 에머겐자의 한국 대표로 나가게 된 이윤찬 밴드라고 있는데요.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남겼다고 하죠. 그간 참 많은 경연 대회에서 상 한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록페에도 초대해 본 적 없고 평일 땜빵 공연 섭외 연락만 받던 밴드였는데요.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네요. 버티면 언젠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개의치 말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자. 내 갈 길만 열심히 가자. 뭐 그런 생각 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요, 꼭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날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뭐가 남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그만두고 싶어질 때 오늘도 있었겠지만 그래요. 버티다 보면 언젠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뻔한 말 우리도 한번 믿어봐요. 6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어반자카파와 빈지노가 함께한 Get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리드미컬하네요. 어반자카파 하면 우리 가족분들은 좀 발라드 곡 같은 좀 잔잔한 음악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좀 리드미컬한 곡도 상당히 잘 소화하는 팀입니다. 자, 버티다 보면 결국 또 빛이 날 찾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죠. 이윤찬 밴드의 이야기를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 뭔가 외골수로 계속해서 파다 보면 결국에는 나에게 어떠한 인정과 또 박수갈채가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나의 무언가를 또 보여줄 것이냐, 이 고민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혼자 그냥 방에서 열심히만 하는 건 어찌 보면 자기만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 남들에게 보여주는 노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또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전 종현이고요. 자,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은 깊어진 포크 감성으로 컴백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장재인 씨, 그리고 이분도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하셨네요. 그랬나봐의 주인공 김영중 씨 함께합니다. 잠시 후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란과 소넷플이 함께하는 Here I Am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영화를 주제로 음악과 토크가 함께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는 한전 아트센터입니다. 그리고 박보영, 엄지원, 박소담 주연의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예매권도 드립니다. 1인 2매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과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배달의 민족,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 구론산 바몬드, 대광 AMC,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이지더원, 위닉스, 위니아스 포워셔, 팜스코, 롯데제과, 로얄 팰리스, 보령제약, AHC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오랜만에 푸른밤에서 소개해드리는 곡 같네요.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라디오헤드의 노래 크립입니다. 가족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참 이 노래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라디오헤드는 이 노래 라이브에서 부르기 싫어한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사가 저는 좋아요. 되게 뭐랄까, 너는 너무 예뻐, 진짜 너는 완전 천사야, 근데 난 쓰레기야 근데 막 이러는 뭔가 좀 쭈그리 남자 가사. 쭈그리 남자 가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널 좋아해도 될까? 나 같은 녀석이 널 사랑해도 되는 걸까? 이런.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상대방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애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나에게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같이 듣죠. 라디오헤드의 크립 듣고 오겠습니다. When you were here before, couldn't look you in the eye. 라디오헤드의 크립 듣고 오셨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날게요. 6511님, 쫑디 지금 광안대교를 달리고 있어요. 완전 시원해요. 지방인으로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바다 가까이 사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네요. 이 시간엔 차도 없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시원하시겠어요. 그래도 과속은 금물입니다. 금지. 조심하세요. 운전. 광안대교가 그 바다 위에 있는 거죠? 긴 다리. 시원하게 드라이브 하시고 들어가서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7532님, 교양 시간에 3분 스피치를 했어요. 고작 3분을 말하는 건데도 어찌나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던지 식은땀도 뻘뻘 나고 앞에서 횡설수설 떠들다가 결국 3분도 제대로 못 채우고 들어왔네요. 근데 쫑디는 2시간씩이나 푸른밤을 이끌어 가다니 문득 쫑디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별거 없습니다. 저도 사실요, 우리 가족분들이 좋은 사연들을 많이 넣어주시니까 또 그거 소개해드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저의 뭐랄까 별거 아닌 코멘트들이 이루어져서 2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이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감사해요. 하경님, 쫑디 오늘 엄마가 정말 결혼 생활 중 거의 처음으로 혼자 친정에 내려가셨어요. 오빠가 24살이니까 거의 25, 6년 만인 것 같아요. 친구분들 만나서 펜션에서 놀고 내일 저녁쯤 오신다는데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잘 다녀오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경님이 뭔가 도와드릴 게 없었을까. 펜션 같은 거 나중에는 본인이 좀 좋은 데 찾으셔서 예약해드리고 그런 건 어떨까 싶네요. 이현주님, 5년 만난 남자친구와 내일 2주 만에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보고 싶은 마음 안에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건지 조금 다퉜네요. 기분 좋게 잠들고 싶었는데 속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내일 만나서 깔끔하게 푸십시오. 5년이나 만났으니까 또 마음을 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를라나?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랬지. 그래요. 얘기하시고 잘 푸시길 바랄게요. 김혜숙님, 다이어트를 위해 3일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틀 운동하고 허리가 아파와서 지금 방바닥에 골골대며 푸른밤 청취 중이네요. 운동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계속 해야죠. 이틀 당연히 아프죠. 안 하던 운동을 했는데 몸에 당연히 무리가 가고 근육이 이렇게 알이 배기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 되시면 익숙해지시면서 그 알배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거예요. 힘내십시오.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똑같아요. 항상 운동 시작하면 또 그만큼 아파요. 이왕 겪을 거 그냥 한 번에 끝냅시다. 0026님, 엄마가 직장 생활을 힘들다 우셔서 같이 울었어요. 그냥 엄마 우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힘냈으면 좋겠어요. 쫑디가 우리 엄마 응원 좀 해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진짜 힘내시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힘들죠. 사는 게 항상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또 옆에서 힘이 돼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0026님이 옆에서 손잡아드리고 힘이 돼주십시오. 5596님, 미루다가 오늘 민증 사진 찍고 왔어요. 영원히 학생일 것 같았는데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올해면 교복 입는 것도 끝이라니 이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민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 나오지 않나요? 17살인가?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전 교복 입은 사진으로 민증 사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다들 겪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쉬움과 추억 같은 것들은 충분히 느끼고 남기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센티멘탈 시너리의 Time After Time. 이 곡은 김은지님 신청곡입니다. MBC FM for you. The hip hop,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오랜만에 컴백하는 가수들에게 사람들은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 장의 앨범에 성장, 변화, 발전 등등 앨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저는 큰 부담은 드리지 않겠어요. 푸른밤 더 라이브 목소리만 들어도 이름 3글자만 들어도 믿고 들을 수 있는 뮤지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사실 여러 뮤지션을 만나봤지만요. 이 두 분의 궁합은 또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독특한 목소리와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을 가진 뮤지션이죠.
김영중 씨 그리고 장재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국에서 뵙는 건 네. 진짜 두 분 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쵸? 김영중 씨도. 그렇네요. 저는 워낙 오래돼서 네네. 방송 안 한 지가. 그죠. 장재인 씨도 처음 봬요? 네, 장재인 네, 씨도 처음. 방송국에선 처음 뵙고 사실 네. 항상 뭐 동영상 사이트라든지 음악 네. 프로라든지 이렇게 음. 화면을 통해서 접하던 분들이라 좀 네. 신기하네요. 저도 부스에서 많이 이렇게. 신기하네요. 내 거는 화면도 별로 없을 텐데. 아니요, 있어요. 라이브 영상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많이 찾아봤었기 때문에 어렸을 네. 때 또 연습생 때도 상당히 많이 찾아봤고 그렇구나.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참 오늘 반가운 두 분입니다. 두 분 또 한 분 한 분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장재인 씨 먼저. 아, 네. 저 먼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장재인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형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사실 너무 오랜만에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한데 김영준 씨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 방송만 안 했을 뿐이지. 네네네. 음원이라든가 앨범 활동은 계속 네.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헤어스타일 상당히 파격적이세요. 이 머리는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머리였어요. 어. 그런데 어떤 스타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 섣불리 이게 혹시 네. 그 라스트 모히칸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거기에 나오는 모히칸족의 인디언들이 그렇군요. 옆하고 뒷머리를 다 밀고 앞머리하고 가운데 머리만 길러가지고 네네네. 뒤로 늘어뜨린 다음에 네네. 묶었죠. 상당히 지금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들으시면서 무슨 머리지? 하실 수 있는데 네. 곧 올라올 SNS에 우리 사진으로도 네, 찍어서 사진 봐야. 함께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재인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간간히 무대하고 네. 작업하고 있었어요. 음. 네. 또 사실 두 분 다 음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싱글로 네. 종종 발표가 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앨범으로 찾아오시니까 상당히 반가운데 네. 제인 씨는 얼마 만이죠? 몇 년 만이시죠? 앨범으로는 3년 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3년 만에 또 찾아오셨고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 궁금한데 예전에 그 푸른밤 고정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정엽 씨 때? 네, 바로 정엽 오빠 그쵸, 하실 그쵸. 때 그때 뭐 에코브릿지 오빠랑 음. 뭐 되게 여러 분이서 다 같이 했었어요. 네, 네. 그때 또 푸른밤에서 함께 하셨고 네, 그래서 반갑네요. 되게 또 오니까. 그 방송국도 많이 변하고 그랬죠? 지금 네. 맞아. 이사를 상암으로 오면서 네. 상당히 방송국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커져서 뭔가 가족적인 냄새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저는 왜 자랑 같지? 뭐 자랑입니까? 제 건물이 우리 아닌데요. 방송국 좋죠, 막 이런 자랑. MBC 같은데? 건데요. 제 게 아닌데요. 뭐. 자, 그래서 아. 좀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활동이 이제 겹치신 거잖아요. 네. 두 분은 처음 뵙나요? 네, 그럼요. 좋네요. 저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고 음. 장재인 씨야 뭐 워낙 데뷔 전부터 유명했고 아, 데뷔하고 나서도 이슈 메이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아이고, 네. 보고는 있었어요. 사실 그 장재인 씨 이름을 이렇게 데뷔하기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으셨고 또 네, 뭐랄까 음색이 너무 독특한 맞아요. 그런 네. 아티스트. 음색, 창법 다 그렇죠, 독특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김영중 씨도 상당히 음색과 창법하면은 누가 맞아요. 들어도 네. 이거는 아이고 그 누가 사람이네, 네. 김영중이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색이 뛰어나다는 거. 아유, 오늘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실 라이브가 기대가 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푸른밤 더 라이브에서 가창력 좋으신 분들 참 많이 나오시고 색깔 뚜렷한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두 분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누가 들어도 이 바이브레이션부터 두 분이 상당히 특색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상당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데뷔하기 전부터 장재인 씨는 네. 김영준 씨를 알고 계셨을 네, 것 같아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장재인 씨와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제가 90년생이고 장재인 씨 91년생 네, 맞아요. 이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들으면서 큰 네, 아티스트 너무 분이시잖아요. 들으면서 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바이브레이션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학창 시절 많이 했었던 분이었거든요. 자, 그것도 좀 궁금한데 장재인 씨 네. 아름다워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살을 많이 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머리 긴 게 엄청 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제인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단발이라든지 좀 그런
네. 짧은 머리가 좀 익숙했는데 네. 전 사실 실물로 보고 꽤 많이 놀랐어요. 키가 많이 네. 크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키가 큰 것 때문에 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또 머리도 기셔가지고 상당히 네네.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장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뭔가 더 나랑 친근한 느낌을 받잖아요. 어렸을 네. 때부터 뭔가 이렇게 어릴 적 친구 같고. 그쵸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딱 뵀는데 너무 여성스러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거리감 어차피 거리감이 있었지만 애초에 몰랐던 사람이지만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는데 장재인 씨가 너무 여성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상당히 자켓도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쵸. CD를 받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리퀴드라는 또 앨범 네. 타이틀로 나오셨는데 네. 앨범이 또 이번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앨범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장재인 씨 앨범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나온 앨범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원래 혼자 앨범을 작업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작곡가분들, 뭐 정석원 PD님, 윤종신 PD님, 뭐 네. 조정치 오빠의 곡을 받아서 한번 같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앨범 자켓도 좀 파격적이고 네네. 전체적으로 좀 색감이 좋네요. 네, 되게 멋진 작가님이 찍어주셨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네. 그래요. 이 앨범도 한번 네. 가족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중 씨도 앨범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시죠. 저는 뭐 프로젝트 그 디지털 싱글로 지금 다시 컴백을 했고요. 네네. 원래 빅브라더라는 프로듀서가 네. 그 작곡가들과 네. 협업을 해서 곡을 만들고 그 노래에 맞는 가수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콜라보를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그 작업으로 스위트튠 네네. 작곡가 스위트분들. 스위트튠과 작업을 해서 영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그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됐죠. 그 이 앨범이 어찌 보면 그럼 컴필레이션 앨범 같은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은 객원 글쎄요. 보컬을 사용하는 컴필레이션이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음. 이제 이 노래가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네. 계속 또 새로운 다른 작곡가들과 또 새롭게 작업을 해서 또 새로운 보컬과 또 콜라보를 하고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네, 여러 싱글들이 앞으로 계속. 모여서 이제 앨범이 완성이 되는 네. 형태가 되겠군요. 첫 주자가 제가 돼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첫 번째가 상당히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네. 있지만 전 사실 첫 번째는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앨범을 이렇게 딱 들어도 네. 첫 곡은 항상 네. 약간 그 맛배기처럼 프롤로그 네. 형식이 되잖아요. 네네. 진짜 타이틀곡은 이제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부터 나오는 거니까 네네. 이 노래 그냥 여러분들 이 콜라보, 이 프로젝트의 맛배기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인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영. 설명보다는 일단 노래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래로 네. 한번 모든 걸 표현해 보시겠다. 뭐 역시 표현이 김영중 될지 씨.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노래를 라이브로 함께 들어보면서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김영중 씨의 라이브입니다. 영 듣고 올게요. 한참을 걸은 것 같은 날 해답 없이 맴돌기만 했어. 이야, 김영중 씨의 라이브로 함께 하셨습니다. 영. 네, 야, 노래 되게 좋은데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네. 이 곡을 또 라이브에서 처음으로 라이브 해주신 거라고. 예, 방송에서 처음 라디오에서. 아, 해보는 정말요? 가사를 기억하는 내가 대견하네. 근데 김영중 씨 목소리 진짜 여전하시네요. 너무 좋은데요? 안 변하죠? 그리고 저는 라이브를 가까이서 처음 맞아요. 듣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성량이 진짜 크시네요. 사실 저는 이 뭔가 톤이나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네. 강점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성량도 크실 줄은 좀 놀랐어요. 이게 되게 부드러운 아. 보이스라서 그렇죠. 또 근데 그래요? 다르네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라이브의 매력이 있는 거겠죠. 이런 라이브 식으로. 매력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네, 일단 들어보시면 네. 느낌이 좀 오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뉴 웨이브? 그쵸. 네. 약간 신스팝 예전에 너무 한 좋죠. 80년대 90년대에 유행했던 네. 그런 신스팝의 어떤 그런 느낌을 네. 약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뭐 웸이라든가 아하 네. 뭐 이런 스타일의 사운드를 조금 가져왔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 레트로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 중간중간 나오는 그 시니사이저들의 조합이 네. 상당히 트렌디한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또 스위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뭐 아이돌 음악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이 좀 좋으신 분들이라 네. 더 전체적인 사운드가 트렌디하게 그리고 또 좀 레트로한 감성이 살아 있으면서 되게 네. 뭔가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네요. 그렇더라고요. 어. 곡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네. 처음에 받아보고 다시 한번 그 되물었어요. 스위튠과 빅브라더 프로듀서에게 네. 이 노래를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되물었어요. 약간 네. 진짜 샤이니나 네네네. 그 요즘에 한참 작업 같이 하는 아이돌 멤버들한테 시켜도 되게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곡이 좋아서. 근데 그 프로듀서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글쎄 뭐 하는 얘기겠죠. 어떤 이야기죠? 듣고 싶은데요. 곡을 들어놓고 곡을 만들어 놓고 네네. 같이 모니터하면서 네.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원래 데뷔를 이오스라는 팀으로 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이오스가 테크노 락을 하던 밴드여서 아마 그때 사운드에 얹혀졌던 제 목소리를 네. 기억하신 것 같고. 전 들으면서 조금 이오스도 떠올랐고요. 네, 그리고 또 김영주 씨의 그 창법이 이 곡은 김영주 씨 아니면은 좀 이런 느낌 안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독특한 캐릭터가 있으시니까 최고의 칭찬인데요. 시너지가 확실히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부르셨어도 또 매력이 있었겠지만 뭘 들었다 놨다 해. 아니 이 매력이 있네요.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런 느낌은 김영준 씨가 또 근데 진짜로 인정하는 게 요즘 그 아이돌 멤버들이 네네네. 그 노래들을 너무 잘해요. 음악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네네네. 노력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진짜 그 아이돌 멤버들이 불렀다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그러면 누군가가 커버를 또 스위튠과 관련된 분들이 커버를 할 수도 있겠네요. 난 그게 겁난다. 커버라는 게 사실 그런 그렇게 좀- 해서 네. 그게 대박 나면 나는 뭐가 돼? 아닙니다. 그냥 이건 나밖에 안 되는 걸로. 자, 김영중의 영 라이브로 함께 들어봤고요. 역시 또 생각한 것만큼 독특한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장재인 씨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장재인 씨의 앨범 리퀴드라는 네. 앨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네. 리퀴드가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제가 쉬는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흐름에 맡겨야 된다는 네네네. 생각. 그러면서 관계들을 보니까는 네. 요즘 관계들이 되게 유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액체 같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리퀴드로 하였습니다. 리퀴드가 액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또 좀 그런 뭔가 유동적인 네. 관계라든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많이 사랑으로 표현을 많이 해봤어요. 역시 음악하면 사랑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나의 위성이라는 곡이 선공개곡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 성공이에요. 곡 가사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네. 너무 시적이더라고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사 너무 좋다 하면서 찾아봤는데 장재인 씨가 네. 쓰였죠. 가사를 먼저 접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가사를 보면서 네.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네. 맞아요. 나의 위성이라는 저도 그랬어요. 그쵸? 제목이 너무 맞아요. 좋아서 네이밍 센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노래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노래는 어떤 내용일까? 그래요. 이러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이 곡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의 위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네. 정확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가까워진 듯하면 멀어지고 멀어진 듯하면 또 가까워지고 그러다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관계. 위성 같은. 네. 그러니까 계속 서로에게 끌려가는 무언가. 네, 근데 그만두진 못하고. 네. 위성은 뭐 떨구고 싶다고 떨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타이틀곡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 곡도 제목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밥을 먹어요. 네. 네. 네이밍 센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제목이. 듣고 그래요? 싶어요. 이 곡도 가사를 본인이 쓰신 건가요? 네, 이것도 제가 쓰게 되었네요. 이 곡은 네. 어떤 곡인지 설명을 좀. 이 곡은 되게 재밌어요. 이제
들으면은 시간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남녀가 다음 날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도 여자분이 밥을 먹자. 근데 너가 안 먹고 싶으면 안녕. 아니면 일주일 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 밥 먹으면서 좀 더 우리의 네.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좀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좀 남자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너가 원하면 밥을 먹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네. 궁금한데 이 곡도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곡 먼저 제가 라이브로 해볼까요? 네. 처리해 주시고요. 김영준 씨 사실 저 라이브 들으면서 좀 네. 역시 라이브에 강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아유,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밀고. 아닙니다. 네. 공연 같은 부분에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표현할 것들이 제일 있거든요. 편한 무대는 공연 무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무대 시간이 기시니까. 네. 자, 그러면 장재인 씨 준비되신 것 같은데. 야, 드디어 듣는구나. 네. 와. 라이브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재인의 밥을 먹어요. 들을게요. 눈앞에 낯선 풍경 포근한 품 나를 바라보는 이야. 뭔가 은근한 조용한 그런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네. 장재인 씨의 밥을 먹어요. 들었습니다. 노래 되게 좋은데요? 네, 멋있는 곡을 제가 받았네요. 이 곡은 윤종신 씨가 네. 또 쓰셨고요. 작곡하셨고요. 네. 중간에 뒷부분에 상당히 매력적인 코러스 남성 보컬이 나와서 이거 뭐지? 되게 대화하는 것 같다. 그 남자랑 이제 밥을 같이 네. 먹을 남자와 네. 대화하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조규찬 씨가 코러스 하셨어요. 네,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이게 최고의 최고의 뮤지션들과 함께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조정치 네. 씨와 또 윤종신 씨 그리고 조규찬 씨. 네. 함께 나의 위성은 정석원 씨 곡이잖아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이 앨범이 거의 뭐 네. 우리 가요계에서 상당히 크게 휘두르시는 분들 네. 다 참여하신 것 같은 느낌. 이분들이 예전에 다 저랑 작업하시던 분들인데 그죠. 네. 요즘에 나랑 연락을 끊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여성분들 앨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세분이. 뭐 요즘 이제 대세는 장재인 아니면 뭐 다른 또 아이돌이니까 이해합니다. 형들 이해합니다. 이거 들으셔야겠네요.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푸른밤 종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막 엄청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슬슬 2부를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김영준 씨 그리고 장재인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두 분의 라이브도 한 곡씩 들어봤고요. 이제 음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일단 장재인 씨의 라이브 김영준 씨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편안해서 예. 저는 뭔가 먹어야 될것 저렇게 같은데. 노래 부르는 친구들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부르는 거죠? 되게 편안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저는 잘 안 돼요. 김영준 씨도 만만치 않게 편안하신데 아유, 네, 저는 엄청 부드럽고 엄청난데? 저는 네.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그게 이제 그런 스타일이군요. 본인은 상당히 좀 힘들거나 좀 그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너무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듣기엔 진짜 정말 편안하게. 노래를 저렇게 네.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같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가사 아까 밥을 먹어요도 네네. 그렇지만 이 가사들 보니까 네, 제인 씨가 전 되게 어린 소녀라고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연애의 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남자를 다룰 줄 알아요. 그 가사를 쭉 보는데 너무나도 여성적이면서 좀 네. 근데 여성적인데 그게 막 조신한 느낌도 물론 있지만 되게 솔직한 느낌이 감성적으로 묻어나서 되게 매력적인 가사가 밥을 먹어요 같은 경우는 진짜 네. 그 여자가 네네. 남자한테 할 수 있는 네. 가장 편안하면서도 적극적인 공약이 아닐까.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빨리 적으십시오. 진짜 밥을 먹어요. 가사를 쭉 적으시면서 이제 남자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밥 먹자는데 뭐 되게 네. 편안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대쉬를 받는 남자도 가볍게 편하게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배려를 노렸습니다. 네. 고수야. 그래요. 그 연애 누렸대잖아요. 고수예요. 누렸어요. 네. 그러게 아이고. 말이에요. 이거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윤종신 씨?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조금 남자가 부끄러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훅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 있다니까요. 밥상에 같이 앉아서 네. 아유 귀여워 막 이런 말을 그죠, 그죠. 여자가 하는 거잖아. 네. 그러게 말이에요. 어, 되게 어휴. 칭찬을 받아서 되게 기뻤던 남자를 기억이 들었다 드네요. 놨다 하는 아 어떤 들었다 그런- 놨다요? 네. 장재인 씨도 이제 마냥 소녀는 아니라는 거 그러네요. 이번 네. 앨범에서 또 야. 느낄 수가 있네요. 이게 자연스러운 성장이라는 게 보이는 거겠죠. 멋져요. 음악적으로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재인 씨의 음악 얘기도 쭉 해봤는데 그 김영준 씨는 제가 상당히 공감 가고 네.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요? 카메라 울렁증 있으시다고요. 네. 저도 있거든요. 에이 설마 정말요? 샤이니가? 저 완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와, 그 말도 안 돼. 음악 무대에서는 사실 네. 크게 없는데 그 쇼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 완전 굳어서 제가 네. 라디오를 편애하고 좋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아. 카메라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맞아요. 거. 저도 활동할 때 그래서 네. 라디오 위주로 활동했었고 그 카메라 울렁증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원래 이오스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카메라 울렁증이 없었어요. 그때는 한 무대에 그 같은 멤버인 그렇죠. 그 든든한 형들이 양옆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형들을 믿고 무대에 서기만 하면 됐거든요. 네. 네. 되게 든든해서 떨질 않았어요. 음. 그래서 무대를 되게 즐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 무대에 처음 딱 혼자 섰을 때의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었죠? 정말 약간 그 커다란 그 넓은 광장 같은 데다가 네. 그냥 혼자 이렇게 툭 던져놓은 것처럼 너무 횡했고 외롭고 너무 외로웠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데뷔를 해서 막 공연을 하고 무대에 서고 했었는데 네. 솔로로 딱 나왔을 때는 느낌이 전혀 달랐군요. 네,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네, 울렁증이라든지. 솔로 활동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간 이 울렁증이 나중에 터진 거죠. 지금은 어떠세요?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으신가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극복이. 네, 제가 그렇군요. 작년에 앨범 내고 활동을 조금 했는데 TV 무대에서 노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편해졌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제인 씨도 사실 뭐 처음부터 솔로 데뷔셨고 어찌 보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뭔가 방향점이라든지 뭐 지향점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또 들을 만한 캐치할 만한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들으면서 조금 드시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연에 대한 부분. 공연에 대한 부분요. 그러게요. 막 무대 했을 땐 정말 저도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네,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사실 그게 몇 년 전이었죠? 벌써 5년이 됐네요. 그러면 네. 그때 미성년자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딱 20살. 딱 20살. 네. 제인 씨는 사실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지금 고등학생 2, 3년 전, 그러니까 제인 씨가 딱 그 슈퍼스타 K 나왔을 때 그 연도에
여성분들이 앉아서 기타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맞아요. 쟁재인 씨가 갑자기 딱 오디션 프로그램에 딱 나와서 앉아서 기타를 탁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기타를 치시는 분들 많이 계셨지만 이렇게 TV에 노출되고 이제 보여지던 시기가 그때가 좀 많아진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진 않으셨어요? 제인 씨 때문에 기타 든 사람들 많다라는. 네, 뭐 만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죠, 너무. 네, 영향이 됐다면은. 네. 사실 저도 예전에도 기타를 살짝 치긴 했지만 그 한참 놓고 있다가 K-팝 스타라든지 슈퍼스타 K라든지 이런 데서 좀 어쿠스틱한 연주를 하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 기타가 저렇게 멋있는 거였지 하면서 다시 잡았다가 손 굳은 살 뱉자마자 다시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두 분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김영중 씨는 토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또 함께 왔던 이름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김영준 씨는 토이의 또 여러 가지 네. 곡들을 객원 보컬로 그랬죠. 함께 하셨잖아요. 저한테 토이는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그런 팀이죠. 예, 제가 토이라는 팀의 객원 보컬로 참여하게 되면서 네. 가수로서의 저의 다른 모습도 좀 발견하게 됐고 네. 토이 안 했으면 발라드 못했을 거예요 아마. 사실 그 전에는 이오스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고 예. 토이로 이제 뭐 객원 보컬로 활동을 하시면서 와 김영준 발라드 목소리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 말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 말에 속아서 이제 네. 발라드로 완전 전향을 예, 그렇게 좋아하던 전자음악 이오스 음악 접고 발라드로 본격적으로 나섰었죠. 그 말에 속아서. 하지만 속았다라고 표현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결과물을 내셨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선택이 아니라 제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맨 처음에 토이의 그런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행복했죠. 음. 예, 처음 제안을 받은 게 네. 유희열 씨를 모를 때였어요. 네. 토이라는 팀도 잘 모를 때. 음. 별로 인기 없었다? 네네. 그렇죠. 시작할 때는 그럼요. 모든 팀이 다 그래요. 되게 무시했었어요, 제가. 네. 근데 어쨌든 유희열 씨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예, 윤상 선배님의 앨범에 제가 피처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소년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시고 윤상 선배님의 열렬한 팬이었던 유희열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같이 작업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셈 치고 공짜로 네. 도와주는 셈 치고 서로에게 공짜로. 상당히 윈윈이었네요. 완전 네. 좋았던. 네,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죠 나중에. 자, 뭐 토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 네. 제인 씨도 슈퍼스타 K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네. 프로그램 나가면서 이것저것 얻은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배운 것들도 있고 어찌 보면 상처받은 네.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좀 당연한 저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네.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리고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네, 그때 얻은 이미지들도 참 저에게 좋은 것 같고 네. 네, 많이 배웠네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 쭉 하고 있는데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김영중 씨의 라이브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 해주시나요? 네, 이번에는 제가 토이 객원으로 참여했던 좋은 사람 그 노래 준비했는데 오늘은 좋은 사람의 새드 버전이 있어요. 새드 버전, 발라드 버전. 슬픈 버전. 네,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자, 저는 좋은 사람 이 노래 네.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이 목소리는 진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누가 들어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목소리죠. 가사도 좋고 전체적으로 네. 목소리도 너무 너무 잘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김영중의 좋은 사람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인가니 울었던 얼굴 같은 걸 그가 너의 마음을 이야. 김영중의 좋은 사람 새드 버전이에요.
아, 너무 라이브로 좋다. 함께 들었습니다. 네. 야, 이 하모니카 소리가 네. 너무 슬프게 들리네요. 네. 너무 아름답네요. 네. 목소리도 정말 절절하게 네.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곡 얘기를 하면 그걸 꼭 해보고 싶어요. 1절에 나오는 가사,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 가사 네. 전 들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지 마. 샤이니 종현은 그런 소리 안 듣는 걸로. 난 나쁜 사람이고 싶다. 김영준 씨는 어떠세요? 이 좋은 이 가사를 부를 때 네. 이게 남자들의 마음이 확실히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좀 감정을 많이 좀 표현하고 싶으신지. 이게 그 여자분들은 네.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고 가사일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주인공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애예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네. 세상 불쌍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남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좋은 오빠인 거야.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 네. 딱 그렇게 선을 딱 그어. 남자 사람인 거야. 나는 남자 아니고. 난 남자가 아닌 거야. 남자 사람. 네. 마지막에 사람이 붙는 거죠. 그냥 네.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나 이 노래 부르면 아직도 눈물 난다. 아, 이거 사실 그럴만해요. 들으면서 몇 번 울컥했어요. 맞아, 들으면서 가사가. 빠져들어. 가수가 네. 그 노래를 네. 그 노래 따라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제목 따라간다는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러니까 네. 나 아직 그냥 좋은 사람이야. 좋은 오빠야. 그런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인 씨 그거 궁금해요. 사실 여자가 네. 진짜 오빠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네. 사람이야 이런 말 할 때는 어떤 마음인 건가요? 진짜 정말 남자로서 전혀 네. 연애의 고수 장재인 네. 씨가 좋은 사람이 하는 거는 되게 예의 바르게 선을 그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도 높이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의가- 고맙다는 얘기. 예의가 있으니까 때리지도 못해. 그냥 넌 아니야. 그냥 좋은 선배 해 계속 그러니까 좋은 사람 해.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예의가 있으니까. 자, 라이브도 함께 들어봤고요. 두 분의 라이브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건 공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정말 네. 네. 김영준 씨 뭐 네. 콘서트라든지 뭐 공연으로 또 계획된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그 제가 지금까지 가수하면서 네. 소극장 콘서트를 못 해봤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 지금 소극장 콘서트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죠. 소극장은 그러니까요. 좀 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작은 공연장에서 좀 소수의 비교적 소수의 잘 어울릴지 인원으로. 모르겠어요. 저 그게 겁나요. 그래요? 네. 근데 말씀도 상당히 잘하시고 하셔서 되게 교감이 많이 되는 그런 공연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로 커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런 노래 딱 하고서 예전에 있었던 사랑 얘기를 촉촉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촉촉하게, 네.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인 씨는요? 네. 공연이나 뭐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네. 아마 차근차근 잡힐 것 같아요. 음. 네, 우선 방송 활동을 조금 하고 네네.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공연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저도 소극장이 조금 마음이 장재인 좋은 씨가 것 정말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소극장 공연. 그래요? 어쿠스틱한 사운드도 좀 뭐 음. 위주가 되시니까 네. 저도 사실 소극장 공연이나 이런 건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되게 좋은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신선한데. 샤이니 팬들한테 네. 욕 먹어. 왜요? 소극장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데요. 나를 길게 하셔야겠어요. 여러 날로. 맨날 줄 서다 돌아가고 줄 서다 돌아가고 그러면 내 욕 목은- 먹는다? 내 안 목은- 생겨. 내 목은 배려하지 않고 하게 되면 저도 진짜 여러 회를 해서 한번 네. 계획을 해보고 싶다. 종현 씨가 솔로 활동을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솔로 활동을 하면서도 좀 그런 곡들 위주로 좀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공연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막 갖춰줘야 그런 거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게 네. 종현 씨가 공연하면 네. 매일매일 네네. 샤이니 멤버들이 한 명씩만 게스트로 와봐요. 안 부를 거야. 대박이지. 멤버들 안 불러야지. 아. 안 부를 겁니다. 근데 뮤지컬 무대에서 김영준 씨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뭐 이런 새로운 저 계획도 뮤지컬 있으신가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예전에 뮤지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한 10년 전 된 것 같아요. 음. 그때 한번 해봤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뮤지컬 무대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 발음이라든지 이 전달력이 좋으시니까 뮤지컬에도 네. 상당히 좋은 표현력이 되지 않을까. 전 사실 뮤지컬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왠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색깔도 뚜렷하시니까.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네네네.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작품을 또 찾아주시고요. 장재인 씨 이야기도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음악 이번에
네. 오랜만에 나오셨고 중간중간 좀 이런저런 일이 있으셨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조금 몸에 조금 이상이 와서 네네.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져서 음.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다행이에요. 참 사실 이번에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본 이야기는 기타를 치시면서 네. 하시는 게 조금은 힘드셔서 이번에는 네. 좀 기타를 내려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덕분에 좀 작사에 올인할 수 있어서 되게 음. 좋은 공부가 됐어요. 어찌 보면 이번 앨범에서 여러 가지 좀 인생에 있는 공부라든지 경험들이 많이 담겨진 앨범이 되겠네요. 네.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네, 좀 가사처럼. 많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인 씨는 이번 앨범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곡이라든지 저요. 네. 저는 클라이막스라는 곡이 있는데 그 가사가 제가 그 앨범 중 가장 최근에 쓴 가사고 되게 네. 울면서 썼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생생하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네. 이 가사가 좀 나의 네. 뭔가 잘 표현된 그 가장 감정이 생생한 것 같아요. 음. 네,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문학적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더. 네. 아니 앨범 준비하면서 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 뭐야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무슨 거야? 일이 있었어. 뭐야 이거 뭐야 뭔가 큰 아픔을 한번 겪은 거야. 뭐야 뭔데 궁금하게 야, 보통이 아니시고. 궁금해지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사실 저는 두 분을 오늘 이렇게 딱 만나보니까 되게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크신 분들이라는 느낌을 받네요. 이게 사실 방송에서 좀 많이 만나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라디오도 좋지만 종현 앨범도 씨가 좋지만. 가서 얘기 좀 해줘요. 어디에다요? 방송에서 좀 보고 싶다고. 제가 말한다고 계속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영향력이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말 나온 김에 콜라보라도 한번 하든가. 기회 되면 갖다 쓰십시오 저를. 그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뭐 앞으로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가수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함께 해왔으면서 좀 많은 영향을 나에게 줬던 가수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저보다는 제인 씨한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제인 이제 막 씨는 음악적인 욕심이 막 엄청날 때니까. 그죠. 네. 아. 제인 씨는 뭐 저요. 요즘 조금 멍해져가지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적 씨, 이적 이적 씨. 오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되게 음. 곡을 들으면은 네. 안 돼, 그냥 안 돼. 안 돼요? 나이가 많아. 뭔가 아저씨하고 하지 마. 알죠. 삼촌 같은 느낌 들 수 있겠네요. 딱 네. 들었을 때 삼촌과 뭔가 조카가 함께 음악을 진실을 하는 듯한. 얘기해줘. 진실요? 뭐 최근에 자이언티 제목도 비슷해요. 꺼내 먹어요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좋죠. 제가 양화대교라는 곡을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서 네, 멋있는 아티스트 자이언티는 저도 네. 굉장히 너무 자이언티 진짜, 혜조 멋지더라고요. 씨는 진짜 스타일이 그냥 대단해. 자이언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의 그 목소리라든지 코러스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 한국 힙합 씬에 대중음악 씬에 되게 큰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이언티 씨의 이름은 사실 콜라보를 이렇게 꺼내게 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모두가 그런 지금 것 같아요. 탐내고 그러게요. 있는 네. 그러네요. 그럼 제인 씨랑 먼저 하는 걸로. 김영중 씨는 어떠세요? 본인의 네. 음악 인생에 있어서 좀 큰 네.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라든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저는 그 다른 뮤지션들과의 그 작업을 많이 하는 하셨죠.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 가리지 않아요. 그 장르도 다 떠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저하고 같이 작업했던 그 모든 뮤지션들이 다 저한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제가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게 네네. 그렇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누가 저한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꼽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한 명 꼽으라면 네. 제 이오스 1집 프로듀서를 해주셨던 신해철 씨. 신해철 씨. 네. 사실 그때 진짜 꿈 같았죠. 그쵸. 신해철 씨가 또 프로듀싱을 하신 앨범이 너무나도 많고 영향을 끼친 가수분들이 참 많은데 네. 나중에 생각해보면 프로듀서 많이 안 했다? 그래요? 그럼요. 남의 앨범 프로듀서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 앨범을 상당히 여러 앨범을 그럼요. 많이 내셔가지고 팀도 네. 많으시고 그러니까 본인 제 팀이 한 거- 3개인가 4개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오스 앨범 프로듀서 해주겠다고 오셨을 때 네네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던 저한테는 거의 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쵸. 그분이 앞에서 보컬 디렉터를 하니까 와 떨려가지고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처음 녹음 무대보다도 또 더 떨릴 그때 수 그랬어요. 있겠네요. 근데 또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녹음 잘 마쳤는데 그렇군요. 그분하고의 기억이 제일
오래 신해철 남는 씨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인상 깊은 그리고 영향을 좀 받은 네, 최고의 아티스트. 뮤지션이었죠. 그렇군요. 자,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들으면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너무 재밌었네요. 근데 이 더 라이브에서 두 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조금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음악이란 나에게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야기라고 대답을 해요. 이 음악은 저에게 있어서 이야기라고 대답을 그렇게 하는데 멋있는 거 툭 던져놓으면 그 다음에 부담되잖아. 아니, 못 제가 써먹는데.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생각하시라고. 생각하세요. 자, 음악은 뭘까요? 글쎄, 저는 그냥 음악은 사랑, 음악은 젊음. 젊음. 네. 젊음 상당히 젊음의 어떤 그런 영약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천천히 늙어요. 확실히 그런 거 있는. 에너지를 갖고. 네. 항상 그 노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즐거움과 행복, 기쁨을 전해주고 또 그 전해줌으로 해서 또 그대로 몇 배를 돌려받는 게 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음의 묘약.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재인 씨 이제 상당히 부담감이 지금 한 5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젊음의 묘약과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아 힘들어. 재인 씨 음악 저는 어떤?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네. 솔직하게 할게요. 네. 저 예전까지 저도 이야기라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올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저에게 어떤 목표점이 되었어요. 조금. 목표점? 네. 어떤 목표가 계속 됐을까요? 해나가야 할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올해 조금 아이를 계속 데리고 가는 나의 긴 목표로 봐야겠다라고 하게 돼서 아, 인생에 있어서 좀 목표로 네. 네. 와.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겪으면서 음악을 좀 놓을까 이런 고민도 하신 건가요? 네, 실제로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 재밌는 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목표점으로 생각을 하신다. 와, 제일 중요한 얘기인 그쵸. 것 같아요. 발전- 제일 어렵기도 하고 음악을 발전을 계속할 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장재인 씨의 라이브 들으려고 해요. 어떤 곡이죠? 제가 선공개 곡으로 공개한 나의 위성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정말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라이브로. 자, 두 분 이제 보내드리면서 네. 재인 씨 라이브 들을게요. 어떠셨는지? 네, 저는 뭐 너무 즐거웠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소식 네. 있으면 푸른 밤으로 알려주시길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얘기해요. 제가 무조건 얘기하고 다닐게요. 재인 씨는 어떠셨는지? 제가 앨범이 이제 막 나서 조금 긴장된 상태였는데 네네. 오늘 여기 와서 대화 나누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네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 밤 네. 찾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장재인 씨의 나의 위성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와 나눈 이야기 너의 웃음소리 나를 바라보는 네 사랑스러운 눈빛 푸른 새벽 그 불빛에 흔들리는 야,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해요. 네,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에서 나는 언제나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보다 용기를 찾아서 떠나는 사자가 좋았다.
쭈뼛쭈뼛하는 겁 많은 모습이 다른 사람과는 승강기도 잘 못하는 나의 모습 같아서 그 사람 앞에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는 정말 겁쟁이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매번 두려움에 덜미를 잡혀서 시작도 못할 때가 많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나쁜 일들을 상상하며 소망을 잠재우는 일도 많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을 만나는 날에는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용기가 생긴다. 그 사람과 함께 큰 소리로 웃고 떠들다 보면 두려움이나 나쁜 상상들은 저 멀리 사라진다. 그리고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용기 있게 잘 웃고 잘 웃는 감정에 솔직해진 내가 된다.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토록 설레이는 건 어쩌면 진짜 나를 만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하루하루 나를 바꾸는 너. 아무도 모르게 나의 맘 깊은 곳에 짙은과 한희정이 함께한 비밀 듣고 오셨고요. 하루의 끝 오늘은 이혜령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요. 누군가를 만날 때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고 남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진짜 내 모습보다는 좀 더 꾸민 나의 무언가를 보여주게 되지 않나? 이분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그러니까 본연의 모습은 조금 소심하고 남들 앞에서 좀 부끄러움이 많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대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하나 봐요. 긍정적이네요, 서로에게. 부럽습니다. 잘 관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4333님, 푸른밤에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봐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항상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의 불편한 점을 실시간 톡으로 알려줍니다. 처음엔 불편하겠다, 진짜 지하철 이런 점 개선해야겠다 하면서 받아줬는데 계속 듣고 있으니 더 이상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그만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반응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 내가 리액션이 없으면 안 하겠죠. 또 민망해서 좀 못하시나? 그런 건? 그럼 그냥 그래? 키읔 히읗 안 됐다 히읗 키읔으로 끝나는 문자 되게 싫어요. 안 됐다 키읔 2607님, 오랜만에 예전 회사 선배님들을 만났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여서 정말 별로였는데 선배들 만나서 다 털어놓고 집에 가니 한결 가볍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예전 회사 분들과 계속 연락을 지속하시면서 지내시나 봐요. 그래요,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저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근무하시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신 분들과 가끔 종종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 막 이야기 들어보면 야, 역시 이런저런 회사마다의 장점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좀 일하는지 그런 것도 좀 엿보고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8349님, 쫑디는 10년 동안 커다란 유혹을 이겨내고 한 팀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제 중에 존경하는 리더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있었는데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한 팀에 머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쓰다 보니 저는 하고자 했던 것을 꾸준히 실천한 용기, 의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글쎄 그 커다란 유혹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팀을 한 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라든지 거기서 얻는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각자 다른 거라 내가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함께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리더고요. 명령하는 사람은 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전에 어디서 봤는데 같이 날 이끌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은 리더,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은 보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좋은 리더는 이런 상황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나의 부족함을 좀 커버해주고 그것마저도 이끌어주는 사람을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팀 내에서 한 팀에 1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 사람 되게 대단해 보여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어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자신이 원했던 인생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요. 김수연님, 오늘 할머니 생신이셔서 할머니랑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왔는데 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께서 고르곤졸라 피자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자주 데이트 해드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르곤졸라 피자가 그 치즈 많이 있는 피자죠? 꿀에 찍어 먹는. 저도 좋아하는데 맛있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속 거북해요. 치즈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요. 자주자주 데이트 하십시오. 김희중님, 제가 있는 뉴질랜드는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예요. 매일 친구들이랑 서로 잠들지 않게 영상통화하면서 푸른밤을 듣는데요. 오늘은 통화할 수 있는 친구가 없네요. 잠이 확 달아날 수 있는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창력으로 진짜 희중님의 잠을 달아나게 할 수 있는 가수가 있어요. KC&조조. 노동요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노동요 틀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저는 KC&조조 되게 좋아했거든요. 듀엣이죠. KC&조조. 네. 가창력 대단한 팀인데 한번 노래 들어보시죠. Tell Me It's Real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도 함께 들으실게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무슨 과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목표가 없으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목표를 찾는 게 우선일까요?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일까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1523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준비된 자에게 기회도 오는 것 같아요. 우선 공부는 꾸준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겠지만 지금처럼 목표가 불분명할 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으니까요. 공부를 하다가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준비를 시작하시면 돼요. 우선 공부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곡 배아진 님이 신청하신 이소라의 난 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